표현하는 방법, 후 조합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저께 배운 개념이라는 거 하고 오늘 배울 expression, 표현식하고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알고 또 표현식에는 pre 그리고 post coordinatio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합, 후조합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뭘지 그리고 후조합의 장점과 한계는 뭘지 또 그런 후조합을 만드는데 우리가 써야 할 문법이 있습니다. 조합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스노메드시티 표현의 핵심 요소가 뭔지 요약할 수 있고 후조합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개념과 표현식, 선조합, 후조합, 후조합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조합, 문법, 후조합의 대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셉과 표현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메드시티에서의 컨셉은 어저께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지만 고유한 아이디를 가진 임상 아이디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스노메드시티에서의 컨셉은 우리가 스노메드시티 라이선스를 사면 제품의 일부로 배포가 되고 그리고 디스크립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개념의 의미를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 표현을 제공해주는 용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용어하고 또 개념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통해서 개념의 의미를 기계가 처리 가능한 표현으로 제공하는 정의 관계로 개념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어저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관계를 통해서 더 넓은 의미로 검색도 가능하고 또 속성 관계를 통해서 속성의 값이 뭔지 그 값을 가지고도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스노메드시티 컨셉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강이뼈의 골절인데 fracture of tibia disorder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어저께 배운 디스크립 중에 하나 fully specified name이 되겠고 바로 아랫줄에 스노메드시티 컨셉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죠. 3197800이 그리고 이 개념은 잘 정의된 개념이다. 그리고 현재 활성화된 개념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용어에서 다시 한번 fully specified name 나오고 그리고 동의어가 뭐다. fully specified name하고 동의어 모두 수용 가능한 그 수용성에서 선호하는 용어다라는 걸 표현해줬고 그리고 이제 정의된 부분이 있어요. 정의 부분을 보면 이 정강이뼈의 골절은 정강이뼈의 손상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 정강이뼈 골절은 하지 골절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파인딩 사이트는 정강이뼈이고 그 다음에 몰폴로지는 프랙처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그룹이 있죠. 그래서 이거 둘 다 한 그룹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어저께 우리가 예로 봤던 콜레시스텍토미 그 다음에 exploration of bile duct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이게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그룹인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몇 개 그룹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하라 했었는데 이제 EasyA에 포함된 거하고 밑에 파인딩 사이트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리긴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EasyA는 같은 그 디소더 축 안에 있는 개념들하고 지금 프랙처 오브 TB하고를 연결시켜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의를 하면
누군가가 정강이뼈에 손상 입은 환자를 다 찾아달라 그러면은 바로 인주리 오브 티비아 밑에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프랙처 오브 티비아가 될 텐데 질병명들을 쭉 가져올 수 있고, 또 하지에 골절 환자를 찾아라 그러면 그 중에 여러 그 하지 골절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인 프랙처 오브 티비아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축에 있는 그 개념 간의 위아래 관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속성 있고 속성의 값, 또 속성 하나가 있고 속성의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검색에서 티비아에 발생하는 어떤 질환을 찾아달라 그러면 이때는 인주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되는 이 파인딩 사이트의 값이 티비아인 거는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프랙처 입은 환자들 다 찾아달라 그러면 어소시에이트 몰폴로지의 값이 프랙처인 환자는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원하는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노메드시티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어저께 배워보는 게 이제 그거고, 그럴 때 항상 스노메드시티에서 개념은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 아이디는 임상 아이디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고, 또 임상 아이디에 대한 정보의 사례와 연결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소개한 그 프랙처 오브 티비아 같은 경우 아이디가 3197800였었는데 이 아이디는 이런 다양한 데에 다양한 소스에서 바로 이 개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무 기록에서 환자가 골절된 정강이뼈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을 때 EHR에다가 그 코드를 부여하면 그 환자가 그 프랙처 오브 티비아 환자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누군가가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정강이뼈 골절을 사정하고 치료하는 권고 내용을 우리가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바로 그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처럼 임상 지식원에서 지금 방금 우리가 배운 그 개념을 표현할 때 또 3197800을 사용하면 되고요. 또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질의를 할 때인데 골절된 정강이뼈를 가진 환자, 그러니까 정강이뼈 골절 환자가 누군지 선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고 하면 바로 그때 또 이 아이디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정강이뼈 골절 환자의 발생률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도 또 바로 그 아이디를 써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개념을 참조할 때 바로 이 개념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그 고유한 개념 아이디가 사용됩니다. 자, 개념은 그렇고 이제 미리 스노메드시티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스노메드시티 그 표현식 익스프레션은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은 임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한 개 이상 개념 아이디의 구조화된 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니까 하나만 있는 경우도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를 수 있고 2개, 3개, 4개, 여러 개 개념의 조합을 우리가 표현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익스프레션은 반드시 스노메드시티에서 제공하는 조합 문법을 사용해서 작성을 해야지 기계가 인식을 제대로 해서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뭔가 뭐를 포함하는지 그걸 구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항상 그 문법에 따라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문법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면 컴퓨터로도 처리 가능하고 물론 우리도 그거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그 익스프레션은 이제 의무 기록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HL7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 때 그때도 바로 이 조합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방금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프랙처 오브 티비아라는 게 하나의 개념인데 그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 개념은 뭐였고 또 위치는 어디였고 또 몰폴로지는 뭐였다고 정의를 했죠. 그런 것처럼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 바로 이 익스프레션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또 지식원에 링크를 할 때 사용하고 다른 코드 체계와 그러니까 링크란 말을 썼지만 다른 코드 체계와 매핑을 할 때 이 익스프레션이 사용됩니다. 그럼 스노메드 시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스노메드 시티 개념과 표현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아까 프랙처 오브 티비아를 봤을 때 그 컨셉 아이디는 3197800이었죠. 그거는 컨셉이에요. 거기까지는 컨셉이죠. 고유한 아이디 하나를 가진. 그런데 스노메드 브라우저에 가서 그 컨셉을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브라우저 오른쪽에 익스프레션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식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식을 보게 되는데 그 표현식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부모 개념이 있어요. 부모 개념이 위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injury of tibia였고 그거는 disorder 쪽에서 왔다. 두 번째 부모가 뭐였냐면 fracture of lower leg였어요. 그것도 disorder 쪽에 왔다. 그래서 부모가 둘이라는 걸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이 부모 두 개에다가 어떤 속성을 붙이면 바로 fracture of tibia가 되느냐 하면 이제 그걸 꾸며줄 때 이렇게 콜론을 붙여요. 콜론을 붙이고 finding site라는 속성은 값을 tibia라는 본 스트럭처를 가지고 associate morphology라는 속성은 morphology fracture를 가진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이 표현식을 우리가 스노메드에서 실행을 하면 바로 그게 이 개념이에요. fracture of tibia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상태 하나의 그 아이디를 가진 이거는 개념이고 밑에 그거를 표현한 식이 있죠. 이거는 expression입니다. 그러니까 expression은 보면은 한 개 이상의 개념들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개 개념이 들어갔죠. injury of tibia라는 개념도 들어갔고 fracture of lower leg도 들어갔고 finding site라는 개념도 들어갔고 bone structure of tibia라는 개념도 들어갔고 associate morphology라는 개념도 들어갔고 fracture라는 개념도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개념이 문법에 따라서 조합이 된 그게 바로 이 3197800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개념도 있고 그 개념에 대한 표현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fracture of tibia가 없다. 스노메드 시티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이런 injury of tibia는 있고 그 다음에 fracture of lower leg도 있고 다른 개념이 다 있으면 우리가 이 표현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바로 컨셉은 아니어서 이 3197800은 없을지 모르지만 fracture of tibia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식 중에서 선조합과 후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익스프레션에는 프리코디네이션과 포스코디네이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스노메드 시티에서 선조합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합은 한 개의 개념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fracture of tibia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스노메드 시티 안에 이미 표현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조합 표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미는 단일 개념에 대한 그 싱글 개념에 대한 미리 정의된 의미로 표현이 되죠. 근데 이 싱글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정의했습니까? 바로 스노메드 시티 안에 들어있는 개념 간의 관계로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싱글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의를 하는 데는 이미 여러 개념, 스노메드 시티 안에 있는 여러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한 거죠. 그때 표현하는 선조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히 아이디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319780002 이렇게 아이디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아이디 다음에 두 개의 이렇게 막대기를 긋고 그 막대기 안에 용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19780002 이렇게 내놓은 거나 319780002 하고 그 다음에 막대기 긋고 프랙처 오브 티비아라고 한 거나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계상에서 머신이 처리할 때는 3197800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도대체 이거는 뭐하고 뭐의 조합이지? 라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 숫자만 있으면 아이디만 있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문법상에 이렇게 용어를 표현을 해주면 이 개념이 이 아이디를 갖는 거였구나. 이 아이디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디네이션 후 조합된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조합 표현은 두 개 이상의 아까 선 조합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스노메드시티에 모델링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거고 후 조합은 두 개 이상의 개념 아이디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 그걸 우리가 후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후 조합의 의미도 선 조합과 마찬가지로 포함된 개념들의 의미 조합으로 이제 그 포함된 개념이 있으면 그 각각의 포함된 개념에 또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의 조합으로 그 지금 후조합된 개념의 의미가 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힙 조인트라는 해부학적 부위죠. 그거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힙 조인트라는 개념은 이미 있고 또 right라는 개념도 이미 스노메드 안에 있는데 right hip joint라는 그 개념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식으로 후조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hip joint라는 개념 하나가 들어갔죠. 그리고 right라는 개념이 하나가 또 들어갔죠.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laterality라는 속성 개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188220102는 바로 hip joint를 나타내는 개념 아이디입니다. 그거를 더 꾸며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핵심 개념이죠. 그걸 꾸며주는데 꾸밀 때 사용한 속성은 라테랄리티라는 속성이다. 근데 그 라테랄리티라는 그 속성의 개념 아이디가 2724410003이라는 거고 그 속성의 값은 right다. right가 또 24028007이라는 개념 아이디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바로 앞에서 선조합 표현하듯이 가운데에 용어들을 다 제거한 상태로 개념 아이디로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아이디, 콜론, 그리고 속성 아이디, 이퀄, 속성의 값 아이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거는 바로 우리가 후조합을 통해서 right hip joint라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노메드 시티에서 후조합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후조합은 개념의 의미를 없는 거를 만드는 데도 썼는데 많은 경우에 개념의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사용이 되는데 그 개념을 상세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소개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표현을 할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은 스노메드 시티 안에 프랙처 오브 티비아가 있는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개념은 프랙처 오브 티비아의 오픈 프랙처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프랙처 오브 티비아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스노메드 시티에는 프랙처 오브 티비아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냥 프랙처에서 오픈 프랙처로 가니까 뭔가 상세화된 거죠. 그런 상세성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이 associate morphology를 그냥 프랙처였던 거를 오픈 프랙처로
바꿔주면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던 오픈 프랙처 오브 티비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보세요. 여기 프랙처 오브 티비아의 모델을 보면 아까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티비아의 손상의 어소시에이티드 몰폴로지가 프랙처이든지 뭐 아니면은 로 림의 어소시에이티드 몰폴로지가 프랙처고 사이트가 어디고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속성 어소시에이티드 몰폴로지가 프랙처였던 거를 그 자리에 어소시에이티드 몰폴로지의 값을 프랙처라고 하지 않고 프랙처 오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프랙처보다는 프랙처 오픈이 더 상세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프랙처하고 프랙처 오픈을 가서 찾아보면 이 abnormal 몰폴로지만 포함된 그 축에 프랙처 밑에 자식 개념으로 프랙처 오픈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프랙처보다도 더 밑에 개념으로 제가 associated 몰폴로지의 값을 대체를 하면 이 프랙처보다는 더 상세한 그런 개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상세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제 그 개념을 정의하는 관계에다가 좀 더 상세한 값을 부여하는 거예요. 개념을 정의하는 관계, 속성 관계에다가 원하는 값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면 제가 지금 있는 개념보다 더 상세한 개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속성의 값을 더 상세하게 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몰폴로지컬 abnormality만 가지고 있는 축에 가보면 제가 프랙처 오픈이라는 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프랙처 오픈은 그 부모 개념이 프랙처도 있고 오픈 운드도 있어요. 그래서 프랙처보다 더 상세한 프랙처 오픈을 넣었으니까 더 상세한 개념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죠. 후조합으로.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앞에서는 속성 값을 더 상세한 걸로 대체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개념을 만드는 사례고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속성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새로운 속성을 아예 추가해서 조합을 해서 더 상세한 개념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경우에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싶으냐 하면 후조합을 하고 싶으냐 하면 이제 얼음 위에서 넘어져서 정강이뼈 골절이 입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습니다. 얼음 위에 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fracture of tibia는 이미 있어요. 그러면 이 fracture of tibia에 얼음 위에 넘어진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정강이뼈 골절을 입었다. 그럼 새로운 속성을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뭐에 기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래서 거기 안에 지금 보면은 due to라는 그 속성이 있어요. 이제 due to라는 속성을 이 fracture of tibia에다가 추가를 해서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원래 개념이 있어요. fracture of tibia. 그리고 그거를 꾸며줍니다. 뭐를 가지고 꾸며줘요? due to라는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고 그 due to의 값으로 fall on ice라는 걸 넣는 거죠. fall on ice. 그러니까 여기는 fall on ice 말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 부딪혀서. 그러면 여기 어디에 부딪힌 거를 넣으면 되는 거고 이 뒤에 값에 굉장히 다양한 거를 넣어주면 뭐 때문에 fracture of tibia가 발생했는지를 기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없던 속성을 하나 넣은 거죠. fracture of tibia는 due to라는 속성이 없었는데 이제 fall on ice로 인해서 아이스에 넘어져서 이게 티비아의 골절이 발생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의무 기록에 굉장히 상세하게 적고 싶은데 스노메드에 그 상세한 내용이 없을 때 바로 전에 배운 것처럼 속성 값을 좀 더 상세하게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서
그 속성에 값을 부여해서 좀 더 상세한 개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후조합의 장단점에 대해서 또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디네이션 후조합을 하면 사실 후조합을 허용하는 용어 체계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후조합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다루는 용어 체계의 범위와 이제 규모로 적절한 수준의 특이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그 개념이 용어 체계 내에 꼭 존재하는 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 어느 수준이 되든지 간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상세하게 내려갈 텐데 용어 체계가 꼭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후조합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제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개념의 숫자가 우리가 조합을 너무 많이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필요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어의 유지 보수 관점과 관련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위에 있는 온갖 가능한 모든 상세한 수준의 용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용어 체계의 크기가 엄청 커지겠죠. 그럼 그거는 커지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유지보수하는데 그만큼 힘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너무 많은 개념이 그 스노메드 안에 모델링 되어 있는 것보다는 자주 쓰지 않는 거는 후조합이 가능하니까 원래 용어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필요시 후조합해서 사용을 하면 유지보수가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이제 데이터 입력할 때 구조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나중에 EHR에 수집한 데이터를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재활용을 하려면 데이터가 구조화돼서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제 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뭔가 굉장히 그 정제된 콘텐츠를 표현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이미 존재하는 특정 개념의 이게 리파인된 컨텐츠로 표현한다라는 게 이미 존재하는 그런 특정 개념에 의존하지 않죠. 우리가 아까 리파인먼트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속성의 값을 좀 더 상세해서 리파인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애트리뷰트를 추가해서 리파인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맞는 그 개념을 찾기 위해서 수백 개의 유사한 용어를 검색하는 대신에 우리가 일관된 방법으로 표현식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저께 어떤 선생님이 그 정의가 똑같은 정의가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조금 이따 브라우저에 가서 우리가 어떤 표현식을 넣었을 때 정말로 그 개념이 스노메드 시티 안에 프리 코디네이트 컨셉으로 들어있으면 그 표현식을 넣으면 그 개념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 했느냐에 의존하지 않고 일관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드럭 알러지가 있는데 페니실린 V 때문에 발생하는 그 드럭 알러지를 찾아라.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하느냐, 여기에 뭐 다른 그 속성도 많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다른 속성도 있을 때 그 안에 코저티브 에이전트라는 에이전트에서 그 값이 페니실린 V라는 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페니실린 V로 인한 약물 알레르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 그런 게 바로 또 이 포스트 코디네이트 후조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우리가 얼마나 그 새로 만든 후조합 개념을 이제 잘 읽을 수 있냐, 가독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극단적인 후조합, 예를 들어서
그 속성도 아주 여러 개가 들어가는 뭐 어떤 개념을 제가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속성을 5개를 넣었다. 그러면은 5개의 속성 그 값도 들어가야 되니까 릴레이션십 5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법으로 더하기 아니면 콤마 이렇게 해놓다 보면 우리가 보는 평소에 보던 그런 자연어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던 그런 가독성이 없다라는 거, 그게 하나의 그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린 아펜덱토미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거를 조합식으로 풀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시저가 있는데 메소드는 익스전이고 프로시저 사이트는 아펜딕스라라고 그 표현식은 그렇게 돼 있죠. 이것도 표현식을 해석해서 쓴 거지 사실은 표현식이 이게 아니라 메소드는 익시전, 프로시저 사이트는 아펜딕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아펜덱토미라는 우리가 평소에 아는 그 용어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관련된 거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용어를 단순히 입력하거나 선택하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후조합해야 되는 거를 무슨 속성의 어떤 값, 무슨 속성의 어떤 값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생성해야 되니까 데이터 입력하는 게 편하진 않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런 후조합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해당 병원에서 아니면 해당 국가에서 그렇게 만든 후조합을 아예 하나의 컨셉으로 임시 보관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 엔트리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하고 교환과 관련된 건데 데이터 저장과 교환과 관련된 걸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 코디네이션 하다 보면은 여기 안에 몇 개의 속성이 들어갈까 그런 거 사실 감이 안 쓰는 거죠. 뭐 어떤 거는 하나의 속성과 속성값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거는 2개의 속성과 2개의 속성값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인지 정해지지 않은 숫자의 속성을 가지고 뭔가 세분화하는 그런 표현식은 단순히 코드를 저장하거나 또 뭐 조작하거나 교환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어렵죠. 그렇죠? 뭐 누군가가 DB를 만들 때도 몇 개의 속성이 있다라고 명확히 알면 그 속성 수만큼 그 필드를 만들어 놓으면 참 편할 텐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레코드로 표현을 하지 필드로는 그러니까 엑셀로 말하면 칼럼으로 표현이 안 되고 속성마다 계속 그 칼럼이 아니라 로우로 줄로 표현이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마지막은 이제 검색과 관련된 건데 물론 그 포스트 코디네이션을 하면 이제 표현 방법이 달라도 의미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 TBI의 프랙처 같은 경우에 몰폴로지가 프랙처이고 발생 부위가 TBI라고 했는데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프랙처를 나중에 쓰고 발생 부위를 TBI라고 하고 프랙처를 나중에 쓰면 벌써 2가지의 표현 방법인데 사실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트리브를 할 때 여러 개의 후조합 표현이 같은 의미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질의를 할 때 그럴 때는 단순히 코드로 하면 안 되고 표현식을 구현을 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배운 프리하고 포스트 코디네이션의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프리 코디네이션도 장점이 있고 그렇다고 프리 코디네이션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포스트 코디네이션도 이제 그런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제 장점이 있죠. 근데 만약에 좋은 용어 체계라면 좋은 용어 체계가 갖춰야 될 그런 조건 중에 좋은 용어 체계라면 우리가 원할 때 플렉시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게 포스트 코디네이션 허용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은 포스트 코디네이트 하기보다는 선조합으로 아예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디까지는 프리 코디네이션 해라, 어디까지는 포스트 코디네이션 해라, 그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 뭐 병원에서 몇 번 쓸 때는 프리 코디네이션을 하고 몇 번 이하로 쓰면 포스트 코디네이션 해라.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서 포스트 코디네이션의 대안으로 관련된 이슈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그 대안이라는 게 그럼 뭐냐? 앞에서 등장하는 그런 이슈들이 표현식이 다양할 때 과연 그 다양한 표현식이 같은 의미인가, 동등한 의미인가, 아니면은 그게 포함 관계인가, 이제 그런 거를 살펴야 되는데, 이 동등하다라는 거는 두 개의 표현 방법이 틀리더라도 의미가 같을 때는 그건 동등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표현 방법이 다른데 보니까 한 표현의 의미가 다른 표현의 하부 유형, is의 관계를 갖는다. 그런 건 포함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어떻게 하면 이퀴벌런트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그런 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트 코디네이션 한 표현이 다리에 통증이 있는 거랑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페인이 그 초점 개념이고 핵심 개념이고, 그리고 그거를 꾸며주기 위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해서 발생 부위가 다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질의를 할 때 만약의 경우 pain in lower limb, 그러니까 하지에 통증이 있는 사람을 다 찾아라 라고 제가 질의를 하면 제가 금방 만든 지금 이 포스트 코디네이션 한 후조합인 이 표현식으로 표현된 이런 경우도 검색이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사실은 풋이라는 거가 바로 로얼림 스트럭처의 하부 개념이에요. 이거는 해부학적 부위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풋이 다리가 하지의 하부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 만든 후조합한 다리의 통증은 pain in lower limb으로 해도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subsumption,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우리가 그 두 개의 표현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할 텐데요. 제가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픈 프랙처 오브 티비아를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분 가능한가요? 오픈 프랙처, 그 다음에 아나토미컬 바디 스트럭처에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픈 프랙처에 가보면 이미 그 몰폴로지가 오픈 프랙처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 프랙처 디스오더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거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네. 혹시 질문하신 분에 대한 질문하신 분 질문에 대한 답이 됐겠죠? 네. 앞에 3971.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기에 오픈 프랙처를 가보면 표현식이 또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선생님이 쓴 이거는 제가 그냥 하나만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드리면 중간에 바디 스트럭처는 넣을 수가 없고요. 거기는 반드시 애트리뷰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애트리뷰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문법식에서 finding site라는 애트리뷰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open fracture, 그 다음에 콜론, finding site는 bone structure of tibi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채팅방에다가 아니면 다음 슬라이드에
지금 말씀하신 그 핵심 개념을 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제가 표현식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개가 왜 똑같은지도 제가 설명을 다음 슬라이드에 하나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